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인데 맨유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골을 내리꽂아 넣으면서 자신의 홈구장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주 극장 경기를 만들어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유가 큰 돈을 들이면서 영입했던 라스문드 호일룬이 드디어 첫 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이 장면만 보면 맨유가 우승한 것 같죠. 하지만 정작 기뻐할 수 있는 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은 일단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분 장면인데 종 맥긴 이 아스톤 빌라의 주장이죠. 세트피스로 이제 넣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팀 동료들을 노린 거겠죠. 노렸는데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팀 동료들을 하나도 안 맞고 이 땅에 한번 튕기고서 그대로 골망을 흔드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유의 페르난데스 선수나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막 옵사이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입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냥 이제 프리킥 골로 존 맥긴의 골로 이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가 또 하나의 이 세트피스를 만들어냅니다. 25분 4분 뒤인데 존 맥긴이 다시 한번 넣어줬고, 이 공이 이제 반대쪽에 있던 랑글레의 머리에 맞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던 그 랑글레가 맞고 아스톤 빌라가 데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이제 중간 쪽으로 들어갔고, 이 중간에 들어간 공을 그대로 이 뒷발로 이렇게 딱 차면서 공을 집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치 있는 그런 슈팅이었고, 다시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 발꿈치 보이시죠? 여기로 그대로 공을 툭 밀어넣는 굉장히 센스 있는 덴동커의 슈팅이었습니다. 야, 이 랑글레 헤딩과 덴동커의 마무리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여하튼 맨유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후반에 맨유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57분 상황. 이 맨유가 일단 상대 진영에 굉장히 강한 프레스를 걸었고 압박을 걸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중간으로 가던 공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맨유가 그 공을 차단한 뒤에 그대로 이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습이죠. 지금 보이는 화면만 봐도 뭐 지금 아스톤 빌라는 수비수 3명, 맨유는 공격수 5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그대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공을 찔러줬습니다. 레시포드가 이제 이 공을 받게 됐고, 레시코드가 이제 중간에 보니까 2명의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2명의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낮은 크로스를 줬습니다. 낮은 크로스가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선수한테 흘렀는데, 그대로 먼 쪽에서 달려와가지고 반대쪽으로 공을 차 넣으면서 자신의 골을 기록한 것이죠. 아스톤 빌라는 어쨌건 뒷공간을 좀 크게 비워놨다가 한 대 맞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상황이 있었는데 70분 상황이죠. 맨유가 다시 한번 공격하는 상황이고 측면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측면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자, 중간으로 크로스를 줬는데 이걸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약간 좀 굴절되는 느낌으로 오히려 이 상대 선수가 차기 편하게 깔아주는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을 기록한 가르나초가 자신의 멀티골 그리고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맨유를 일단 패배의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이건 가르나초의 굉장히 좋은 결정력이 빛났던 부분이고, 에메리 감독은 침착해라,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두닥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맨유가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80분 장면이고 맨유도 이제 코너킥 장면에서 발생한 장면인데, 자, 코너킥을 일단 넣어줬습니다. 문전에 당연히 혼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존 맥긴 선수의 발에 맞고 이게 살짝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공을 그대로 라스문드 호일룬이 슈팅으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맨유의 극장골, 맥긴에게 맞는 모습이고, 이 공이 살짝 튀어 올라가지고 호일룬이 찰 수 있는 지점으로 갔는데 호일룬이 그대로 멋진 발리 슈팅으로 이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맨유의 결정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다른 각도로 봐도 굉장히 잘 찼고, 야, 이 호일룬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이 맨유 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골을 넣고 난 뒤에 거의 뭐 포효를 자신의 첫 골을 기록했으니 그럴만하고, 맨유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화답했습니다. 사실상 맨유에게 온 약간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경기는 3대2로 그대로 끝났고 맨유와 아스톤 빌라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뭐 지금 히트맨만 봐도 거의 뭐 5대5 정도로 이제 이 필드를 나눠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유려한 축구를 웬일로 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에는 역전을 해버린 이 맨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전반에 2개의 세트피스로 일단은 승기를 거의 다 가져간 상황이었는데, 맨유는 공격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결국에는 3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2로 역전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대처였다고 할 수 있고, 자, 맨유와 아스톤 빌라 3대2로 끝났는데, 이 애슬레틱에서 주목한 부분은 호일룬의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골,
야, 이게 결국에는 역전승을 이뤄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살펴보면은 호일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맨유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호일룬의 가격표가 무려 6,400만 파운드, 달러로 해도 8,100만, 그리고 유로로 해도 7,300만 유로인 굉장히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야, 호일룬이 이렇게 골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가 막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호일룬이 뛴 이 미닛만 계산해도 1,000분이나 뛰었다고 해요. 야, 1,000분 동안 골이 없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건 크리스마스에 본인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팬들을 위해서 이 골을 만들어내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골을 만들었고, 그리고 빌라가 세트피스 골을 2개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빌라가 이런 부분을 잘하냐? 일단 세트피스 코치인 어스틴 맥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토트넘 이 콘테 감독도 세트피스 코치를 데려와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뭐 하나의 패턴, 이 가까운 쪽 골대로 붙여서 준 다음에 헤딩하는 그것만 주구장창 봤는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데드볼 시츄에이션을 굉장히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 경기 전에 이제 뭔가 연습이 된 그런 루틴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었다라고 이제 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컨트롤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 경기의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도 빌라는 어쨌건 세트피스라는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승점 3점을 얻지 못했지만 말이죠. 근데 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스톤 빌라라는 팀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맨유한테도 얻어맞고 지금 3위 자리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유나이티드가 그리고 왜 빌라의 옵사이드에 이렇게 많이 당했냐라고 했을 때 아스톤 빌라는 어쨌건 굉장히 옵사이드를 잘 쓰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7시간 동안 득점을 못한 굉장히 득점 빈곤 상태였는데, 자, 결국에는 가르나초 그리고 호일룬의 이 골이 터져주면서 굉장히 기쁜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수 있고, 호일룬은 최근 인터뷰에서 I'm the happiest man alive.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맨유의 성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6위로 올라왔고 이마저도 웨스트햄이 만약에 다음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웨스트햄의 다음 상대가 누구냐? 아스날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웨스트햄 이길 확률이 있죠. 7위나 되는 팀이고, 그리고 EPL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웨스트햄을 이번에는 좀 응원할 만하다.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은 34점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죠. 정확히 말하면 맨유보다는 2경기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유랑 이 맨시티 사이에 사실은 이제 물과 기름처럼 어떤 분리막이 존재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이 5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팀으로 이 EPL을 나눌 수 있을 정도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결과가 몇 개 있었는데 뉴캐슬이 노팅엄에게 3대1로 졌습니다. 지금 뉴캐슬은 파리에서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 최근 5경기 4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했고 여러모로 뭔가 처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가 이제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인데,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리그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경기는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와 에버튼, 아스날과 웨스트햄. 야, 재밌는 경기가 아주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 이 테이블 포지션만 봤을 때 작년 토트넘은 이 연한 파란색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8위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안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하다가 1위까지 3주 연속 기록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상이고 뭐 이때 이 하락의 시점이 사실 첼시전이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기회를 살려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번에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3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트넘은 승점 36점이고 아스톤 빌라와는 승점 동률인데,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 상대인 브라이튼을 이기게 되면 승점 39점 동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득실차가 13, 15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 3골 차이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3골이 요즘 토트넘에게는 그렇게 득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점도 계속한다는 것이지만 이번에 과연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 브라이튼이 최근 EPL에서는 단 1패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해요. 홈에서.
홈에서. 이 홈에서 기록한 패배는 단 한 번뿐인데,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홈 두 번째 패배를 안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리고 맨유가 어쨌건 아스톤 빌라를 물리친 이 기쁜 상황에서 이 토트넘이 이거를 겹경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맨유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